네, 제9주차 강의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주요 정치 외교적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내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근대적 개혁으로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진행된 소위 갑오개혁,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 일본 세력이, 주로 공사관 세력이겠죠. 일본 세력이 한국의 황후를, 왕의 부인을 얘기하죠. 황후를 살해한 사건인 을미사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5일까지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한국 국왕이 거의 1년여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사건인 아관파천. 그리고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으로 이어진 문호개방의 문호개방 시기에 한국개혁운동의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이전 개혁들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전 개혁들이 갑신정변과 같은 그런 이전 개혁들은 대중계몽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대중계몽을 통한 국가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대중계몽을 통한 국가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런 근대적이고 자율적인 변혁운동으로서 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까지 진행된 독립협회, 그것의 창설과 활동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갑오개혁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갑오개혁의 배경을 살펴보고 제1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 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한 평가로서 개혁의 주체, 성격, 방법 면에서 정부 주도층 중심의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량적 개혁으로 볼 수 있으며, 청나라의 종주권 종식을 공식 선포하였다는 점에서는 민족주의적이고 자율적 개혁의 측면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갑오개혁의 내용 중 사회적 신분제도의 철폐, 사법제도의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근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구체적 방법론, 어떻게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이냐, 그런 방법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평 배분, 즉 국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넓히는 동시에 그 부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서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위 민주주의적이고 근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중계몽과 같은 소위 진정한 의미의 개혁 장치 마련에는 실패하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부를 키우고 그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이며, 동시에 왜 부를 나눠 가져야 되고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민중들이 의식적으로 깨닫고 하는 그런 계몽이 필요하고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실패했느냐? 이는 결국 개혁 주도 세력이 가진 신분적인 의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혁, 갑오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은 소위 온건개혁파, 당시에 주도층이었었고 당시에 신분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다 버려가면서 이렇게 민주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기는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갑오개혁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을미사변에 대해서 강의할 내용입니다. 을미사변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경과와 함께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묵시적 동의, 즉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서로 남긴
명령서는 없지만 당시 주한 일본 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조선에 대한 내정, 즉 내부 정치를 유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을미사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명성황후, 당시의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즉 민비를 일본 사람들이 살해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무기력, 대응도 못하고 위험에 넘어가는 그런 무기력과 또 그 와중에 일본을 제외한 다른 열강들의 태도, 소위 중립적이고 일본을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들,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어떤 그런 도움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 힘이 바탕이 되지 못한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간파천 역시 그 배경과 경과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하고 친한 국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만드는 소위 칠러파 내각 수립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열강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열강들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권 침탈을 자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일본이 대내적으로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장래에 있을 전쟁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과정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1896년에 아간 파천부터 시작해서 결국 1905년에 러일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일본은 러시아를 이제 가상 적국으로 간주해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조일수호 조규 이후에 추구하려던 것을 청나라가 막았죠. 그 청나라 전쟁을 1895년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승리 다음에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러시아가 다시 들어와서 러시아의 주도권이 뺏기니까 러시아 역시 한 번은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가상적국이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 내의 생각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준비를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간 파천은 러시아의 세력만의 의도와 당시 한국의 정치가들, 특히 국왕의 무능력이 결합된 민족적인 수치 사건입니다. 즉 국왕이 한국의 궁궐을 떠나서 주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 이후에 파생된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이 이후 전개된 러일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독립협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 창설의 배경과 구체적 활동 내용을 강의의 내용으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요. 독립협회의 근간이 되는 그 사상적 근거와 평가하는 그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구상하고, 두 번째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국제관계 속에서 외세로부터 자주 독립적 국가 수립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세 번째, 국가 근대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을 구상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농업, 상공업 및 광업, 철도, 조세개혁 등 아주 혁신적인 국가개혁론을 주창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협회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으로 이어진 문호개방기의 한국개혁운동의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이전 개혁이 가진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계몽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중계몽을 통한 국가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아주 근대적이고 자율적인 변혁운동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과는 달리
대중계몽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실천운동으로 이를 실현하려 했으나 대중을 정치적 동반 세력 내지는 변혁운동의 실천 세력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음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갑신정명이나 갑오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위 대중계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중이 계몽을 받아야 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맞았어. 독립신문 같은 그런 신문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의식개혁 운동을 시켰으나 대중이 정말로 정치 변혁의 실천가로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즉 정치적 동반 세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는 의식이 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정도 준비할 만한 오랜 기간이 아니었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지만 어쨌든 독립협회는 대중을 계몽시키려는 대상으로 봤지 정치적 동반 세력까지로 보는 그런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독립협회가 제국주의 세력의 국가 주권 침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본 등의 경제적 이권 침탈을 대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독립협회의 활동은 내후외환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국가 변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첫 주차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립협회의 정신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근대적 대중 형성을 위한 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 나타났던 소위 대중계몽의 필요성이 갑오개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독립협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깨우쳤으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식민지 시대의 문화운동, 대중문화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사건의 연관성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큰 틀에 보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 주변 지역의 내용들도 살펴보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강의를 들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